안녕하세요. 11차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9일차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DJ 원고, 그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 정도를 읽어보려고 해요. 우선은 신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중앙일보 11월 30일 월요일 기사의 첫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능 D-3 아빠는 가출 중.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 최모 씨는 지난 8일 가족회의를 거쳐 남편을 시댁으로 보냈다. 기숙사에 살며 주말마다 집으로 가는 대학교 2학년 큰딸에게는 귀가 금지령을 내렸다. 대입 수험생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다. 최 씨는 혼자 집에 있는 고3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나만 남았다며 남편과 첫째도 수능 때까지만 조심하자는 마음으로 기꺼이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 학교에서도 가족 간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안내한 만큼 수능을 앞두고 방역 지침을 200%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을 둔 가정마다 초비상입니다. 자칫 감염원이 될 수도 있는 가족을 집 밖에 머물게 하는가 하면 외부와 단절된 자발적 칩거 생활을 하는 등 수험생 안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응시기회가 박탈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확진자가 되거나 자가격리될 경우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몸 상태도 나빠져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할까 봐서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고3 학부모 김모 씨는 수능 한 달 전쯤 체온계, 휴대전화 소독솜, 개인 물컵 등 방역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잔뜩 사들였습니다. 김 씨는 가족들이 외출 후 손을 씻는지 쓴 마스크는 바로 버리는지 확인하느라 생활방역 전문가가 다 됐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수험생 아버지 정영석 씨는 한 달 전부터 아예 외출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직장 회식이나 저녁 자리가 생기면 수험생 자녀가 있어 곤란하다고 양해를 구한다며 동료들도 내가 곧바로 퇴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도 마트 대신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을 보고 동생인 둘째는 학원도 안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험생과 가족 간 소통이 주로 스마트폰 메신저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정모양은 2주째 고3 언니와 채팅으로만 이야기한다며 감염을 걱정한 부모님이 아예 언니 얼굴도 못 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경산시의 조석종 씨도 수험생 아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문자 메시지부터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수능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고생이네요. 그렇지만 이제 수험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의 마음이 담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아빠는 3일째 가출 중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가족을 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님들이 정말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서 수능이 빨리 끝나고 그리고 확진자 없는 그리고 완벽한 K방역이 실현되는 그런 수능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재수생, N수생 여러분들도 코로나19 걱정에 여지껏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요. 꼭 실력 발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DJ 멘트를 읽어볼게요. 젊음을 위한 희망음악. 안녕하세요. 젊음을 위한 희망음악 최미연입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어느새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푸른 하늘과 붉게 물든 단풍, 그리고 상쾌한 공기만으로도 삶의 여유를 가지게 해주는 가을에 대해 새삼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가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젊음이 더욱 멋있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모두 따스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와 미소를 가지고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음악 듣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박소정 씨가 신청한 곡입니다. 익스트림의 When I First Kissed You.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책의
한 챕터 정도를 읽어보려고 해요. 잠시 나와 함께 숨을 쉬어보자. 양손을 베이에 올려놓고 숨을 들이쉴 때 복부가 팽창하고 또 숨을 내쉴 때 복부가 수축하며 납작해지는 것을 느껴보자. 그 들숨과 날숨의 순환은 시간당 평균 720번, 하루로 치면 17,000번 이상 일어난다고 한다. 당신이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흔히 호흡이라는 생물학적 기적을 당연시하며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나는 가끔 고요해지며 의식적으로 호흡을 느끼곤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감탄하며 생명이라는 기적의 경외를 느끼게 된다. 예외 없이 언제나 그렇다. 가깝은 잔디라는 대지의 카펫 위를 맨발로 걷는 것. 와, 정말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데, 안 좋을 수가 없는데. 또 다른 감탄의 순간은 환혼역에 찾아온다. 매일 밤 해가 질 무렵 내 친구들과 이웃들은 우리 집 현관 지붕 밑에 모여 우리가 지구의 가장 위대한 쇼라고 부르는 현상을 지켜본다.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사라질 때 우리는 사진을 찍고 서로의 사진을 비교하며 빛의 유려한 쇼가 만들어낸 색조의 변주를 감상한다. 얼마 전 4시간 동안 계속 비가 내린 날이 있었다. 일정한 기세로 쏟아붓던 빗줄기는 어느 순간 갑자기 딱 그쳤다. 와, 나무가, 울타리가, 그리고 하늘이 빛이 났다.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내게 자연이란 큰 소리로 감탄하게 되는 순간의 연속이다. 자연의 장대함은 가끔 자연의 가장 소소한 선물을 통해 내 영혼의 눈을 밝힌다. 언제던가 플로리스트 친구가 내 생일에 선물을 주었다. 온갖 종류의 거대하고 호사스러운 꽃장식 작품을 창조해온 그 친구가 내게 준 것은 작은 2장의 잎사귀로 만든 하트였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선물 중 하나가 된 그 하트 잎사귀를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인 에크하르트 툴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 끼워 놓았다. 그 책을 펼칠 때마다 나는 우리가 그렇게 보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삶이 얼마나 단순하면서 아름다울 수 있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비가 그친 날 흙에서 올라오는 흙내음 냄새, 그리고 운동을 마친 후 걷는 시원한 밤거리, 혹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야경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이렇게 자연과 도시와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원고를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교정기를 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내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한다면 보다 의미가 더 풍부하고 또 정확하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이게 자리가 입안 공간이 생각보다 작아서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 같은 발음도 잘 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발음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원고를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호흡, 그리고 긴 호흡, 그렇게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도 이렇게 복식 호흡이나 아니면 정확한 발음이 기본이 되어 있다면 자신의 감정을 실을 때 조금 더 그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매일 이렇게 찍다 보니까 느끼는 감정은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훨씬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막 세팅하고 그리고 마음에 준비하는 시간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 앞에서 무언가 녹음이 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문장 자체도 조금 더 주어와 술어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는요, 목소리를 좋게 하는 것, 그리고 발음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토론이나 아니면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을 조금 더 조리 있게 하고 싶다 원하시는 분들도요. 미리 이렇게 잘 쓰여진 원고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